안나 이바노브나의 아침은 언제나 창밖의 회색 풍경처럼 시작되었다. 1990년대 후반, 눈이 채 녹지 않은 러시아의 어느 지방 소도시. 낡은 아파트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자작나무들은 겨울잠에서 깨어날 기미 없이 앙상한 가지만을 드러내고 있었다. 신을 훌쩍 넘긴 그녀의 삶도 저 자작나무와 다르지 않았다. 반복되는 일상, 무미건조한 시간들. 남편 알렉세이는 은퇴 후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였다. 안나에게 그는 여전히 권위적이었고 그녀의 존재 자체를 당연하게 여기는 듯 무심했다. 안나는 젊은 시절 문학소녀를 꿈꿨었다. 가슴속에 뜨거운 시들을 품고 살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그 모든 것은 빛바랜 사진처럼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다.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들 드미트리와 딸 타냐를 키우는 것이 그녀 삶의 전부가 되었다. 헌신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이름은 지워진 지 오래였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마슬레니차 명절이 코앞이었지만 집안 분위기는 냉랭하기만 했다. 딸 타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이번 마슬레니차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일이 너무 바빠서요. 블리니는 내년에 실컷 먹죠, 뭐. 안나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명절 음식을 잔뜩 준비하며 딸네 가족을 기다렸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래, 알겠다. 몸조심하렴.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전화를 끊고 돌아서자 아들 드미트리가 소파에 기대앉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 보르시 수프 맛이 예전 같지 않네요. 고기가 너무 질겨요. 안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식탁을 치울 뿐이었다.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아려왔지만 체념한 듯 익숙한 감정이었다. 홀로 남겨진 부엌에서 그녀는 차가운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삶은 언제부터 이렇게 텅 비어버린 걸까? 며칠 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던 날, 안나는 아파트 입구에서 위층에 사는 소피아 안드레예브나와 마주쳤다. 소피아는 남편과 사별했지만 늘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그림을 그리고 지역 문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녀는 안나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보였다. 안나 이바노브나 안녕하세요. 장 보셨군요. 날씨가 아직 쌀쌀하네요. 소피아의 따뜻한 미소에 안나는 자신도 모르게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 녹는 것을 느꼈다. 네, 안녕하세요. 소피아 안드레예브나. 잠깐 저희 집에 들러 차 한잔하고 가세요. 몸도 녹일 겸.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지만 안나는 어쩐지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소피아의 집은 안나의 집과는 달리 따뜻한 온기와 생기가 넘쳤다. 벽에는 소피아가 직접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햇볕을 받고 있었다. 향긋한 허브차를 마시며 안나는 처음으로 낯선 이에게 자신의 답답한 속마음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남편과의 관계, 자식들의 무관심, 텅 빈 일상에 대한 허탈감까지. 소피아는 묵묵히 안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안나, 당신도 당신의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당신의 색깔을 찾아야죠. 소피아의 부드럽지만 단호한 말에 안나는 가슴이 뜨끔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은데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잖아요. 혹시 뜨개질 좋아하세요? 저희 작은 뜨개질 모임이 있는데 한번 와보시겠어요? 뜨개질. 안나는 아주 오래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작은 스웨터나 목도리를 떠주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작은 욕구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망설임 끝에 안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소피아가 소개해준 뜨개질 모임에 처음 참석했다. 낡은 지역 문화센터의 작은 방, 67명의 여성들이 모여 앉아 각자의 뜨개질 거리에 몰두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다른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뜨개 기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안나는 아주 작은 즐거움과 위안을 얻었다. 코를 만들고 무늬를 넣고 한 단 한 단 완성해 갈수록 잊고 지냈던 성취감이 되살아났다. 그녀의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나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안나의 작은 변화는 남편 알렉세이의 심기를 건드렸다. 안나의 외출이 잦아지고 저녁 식사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는 것을 그는 못마땅하게 여겼다.
나이 들어서 무슨 주책이요.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시오. 알렉세이의 비아냥거림에 안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번에는 이전처럼 침묵하지 않았다. 제게도 저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항변이었다. 알렉세이는 쓸데없는 소리이라며 일축했지만 안나는 뜨개질 모임에 계속 나갔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지펴진 것을 알렉세이는 알지 못했다. 어느 날 아들 드미트리가 갑자기 찾아왔다.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며 안나에게 큰 돈을 요구했다. 안나는 과거 같았으면 자신의 유일한 비상금이라도 선뜻 내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소피아와의 대화, 당신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해요, 안나. 뜨개질을 하며 얻은 작은 자신감이 그녀를 망설이게 했다. 미안하다, 드미트리. 이번에는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구나.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함이 묻어났다. 드미트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안나를 쏘아보았다. 어머니마저 저를 이해 못하시는군요. 정말 실망입니다. 격분한 드미트리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안나는 밤새 죄책감과 아들의 냉담함에 괴로워했지만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려 했었다. 나도 내 삶이 있어. 언제까지나 자식들의 요구에 끌려다닐 수는 없어. 얼마 지나지 않아 딸 타냐에게서 전화가 왔다. 주말에 갑자기 아이를 맡아달라는 부탁이었다. 안나는 마침 뜨개질 모임에서 작은 바자회를 준비하는 날이었다. 미안하다, 타냐야. 그날은 선약이 있어서 안 되겠구나. 선약이요? 엄마, 요즘 우리보다 그 뜨개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엔 안 그러셨잖아요. 너무 이기적이세요. 타냐는 서운함을 쏟아내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안나는 가슴이 아팠지만 착한 엄마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약속과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점점 더 강하게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족들의 필요에 의해 자신의 삶이 좌우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안나는 뜨개질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창조성과 집중력을 발견했다. 복잡한 아란 무늬를 완성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그녀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 기쁨, 슬픔, 때로는 억눌렀던 분노까지를 담아 다양한 색실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빨강은 열정을, 파랑은 깊은 슬픔을, 초록은 작은 희망을 상징하는 듯했다. 소피아는 안나의 재능을 칭찬하며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작은 공예품 바자회에 함께 참여해보자고 제안했다. 안나는 망설였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설렘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밤 안나는 낡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노트를 발견했다. 젊은 시절 몰래 썼던 시 몇 편이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다. 자작나무 숲의 속삭임, 겨울 강의 침묵, 새벽의 푸른 별. 잊고 지냈던 자신의 꿈과 열정을 떠올리며 안나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시를 읊조려 보았다. 가슴속에 갇혀있던 무언가가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알렉세이는 안나가 자신에게 점점 소홀해지고 집안일보다 뜨개질에 몰두하는 모습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통제하려 들었다. 그깟 털실 뭉치가 밥 먹여줘. 당신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야. 예전 같으면 안나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겠지만 이제 그녀는 달랐다. 처음에는 알렉세이의 말을 못 들은 척하거나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작은 반항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점차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전보다 분명하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제 일에 대해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이게 중요해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알렉세이는 안나의 변화에 당황했고 더욱더 분노했다.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해졌다. 하지만 안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 작은 불씨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알렉세이와 안나의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다. 알렉세이는 안나가 당연히 자신을 위해 성대한 식사를 준비하고 예전처럼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은근한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안나는 소피아와 함께 참여하기로 한 지역 공예품 바자회 준비로 분주했다. 그녀의 마음은 온통 바자회에 내놓을 뜨개질 작품들에 쏠려 있었다. 결혼기념일 당일 안나는 알렉세이가 기대했던 만큼의 정성을 보이지 않았다. 간단한 음식 몇 가지만 준비했을 뿐 대부분의 시간을 바자회에 가져갈 뜨개질 작품을 다듬는 데 쓰고 있었다. 알렉세이는 쌓였던 불만을 터뜨렸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기나 해? 당신 머릿속엔 온통 그깟 털실뭉치뿐인가?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라는 걸 잊었어. 알렉세이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안나가 밤새워 만든 바자회에 내놓을 가장 아끼는 작품, 아름다운 공작새 깃털 무늬를 수놓은 쇼를 빼앗아 바닥에 내팽개치려 했다. 어쩌면 가위로 잘라버릴 기세였다. 그 순간 안나는 더 이상 과거의 무력한 안나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 분노, 슬픔, 억울함, 그리고 새로 찾은 자존감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녀는 알렉세이의 손을 뿌리치며 그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외쳤다. 그만하세요. 더 이상 당신 멋대로 내 삶을 망가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어요. 나는 당신의 소유물도 아니고 당신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인형도 아니에요. 나도 안나 이바노브나 내 이름으로 내 방식으로 살고 싶어요. 당신이 기억하는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는 이제 죽었어요. 이건 내 삶이고 내가 선택한 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평생 처음 보는 어머니의 격렬한 저항과 아버지의 당혹스러운 모습에 만약 그 자리에 드미트리나 타냐가 있었다면 큰 충격을 받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집안은 얼어붙은 듯한 침묵과 긴장감에 휩싸였다. 알렉세이는 안나의 기세에 눌려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보였다. 그는 안나가 이토록 강하게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격렬한 대립 후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안나는 알렉세이와 한 공간에 있는 것을 최소화했다. 거실 옆 작은 방을 자신의 작업실 겸 침실로 꾸몄고 식사도 따로 하거나 간단히 해결했다. 알렉세이는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안나에게 온갖 비난을 퍼부었지만 안나의 확고한 태도와 이전과는 다른 냉담함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점차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집안에서 자신의 권위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안나의 부재, 정서적이든 물리적이든를 통해 그는 뒤늦게 그녀의 소중함이나 자신의 잘못을 아주 희미하게나마 느끼는 듯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완고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아들 드미트리는 어머니의 변화를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더욱 거리를 두는 듯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더 이상 헌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분노했다. 어쩌면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어머니의 강인한 모습에 일말의 존경심을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표현할 방법도 의지도 없어 보였다. 딸 타냐는 처음에는 서운함과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엄마가 변했다는 사실이 낯설고 두려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혹은 소피아를 통해 안나의 속마음을 어렴풋이 전해 듣고는 조심스럽게 안나에게 다가가려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타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그 뜨개질 바자회 잘 됐어요? 어색하고 주저하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작은 관심과 염려가 담겨 있었다. 안나는 그 한마디에 울컥 눈물이 솟았지만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다. 응,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와줬단다. 네가 좋아할 만한 작은 손수건도 하나 만들었는데 가족 관계는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었다. 거짓된 평화 대신 각자의 진실된 감정 위에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하는 어쩌면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안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안나는 소피아와 함께 그리고 뜨개질 모임 사람들과 함께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작은 공예품 바자회에 성공적으로 참여했다. 비록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작품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팔리는 것을 보며 안나는 큰 기쁨과 성취감을 느꼈다. 그녀의 공작새 깃털 숄은 한 젊은 여성에게 팔렸는데 그녀는 숄을 걸쳐보며 어머니께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라고 감탄했다. 안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바자회가 끝난 후 안나는 자신을 위해 처음으로 밝은 라일락색 실로 예쁜 스카프를 뜨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다짐이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안나가 살던 낡은 아파트 창밖의 자작나무들도 연두빛 새순을 틔우기 시작했다. 마지막 장면. 안나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자신의 작은 방 창가에 앉아
평화로운 표정으로 라일락색 스카프의 마지막 콜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떨리지 않았다. 발코니에는 그녀가 새로 심은 작은 라일락 화분이 봄바람에